안녕하세요. 우상길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강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강의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관해서 따로 강의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법과 그 시행령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자료 대부분은 이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법을 보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고, 약칭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뭐 더 줄여서 중처법이라고도 하죠. 시행은 2022년 1월 27일 시행이 되었고, 제1조 목적을 보면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제1조 목적에 규정하고 있는데, 태안에서 발생한 사고나 또는 가습기 사망사고 등에서 사건에서 그 경영 책임자가 경영상 이익을 다 가져가는데, 그 결국에 피해를 받는 것은 하청업체 종사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경영 책임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제2조 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다호,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에 관련한 부분은 여기에서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3호, 4호, 5호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6호도 시민재해와 관련된 내용이고, 7호 제6호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7호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인데, 종사자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목,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 책임자 등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목,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목,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여기 경영책임자 등이란 통상 회사의 대표이사, 그리고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종사자에서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도급, 용역, 위탁,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여러 차례 도급이 행해진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지만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부칙에서 개인 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여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4조, 5조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 의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서 사업주 경영 책임자들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해서 의무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1호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 제1항, 제1호, 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호, 4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제4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서 제4조 1항 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위임해서 규정된 내용을 보면은 1호부터 9호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사업주 내지 경영 책임자가 취해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1호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2호 산업안전보건법 17조부터 19조까지 및 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전담 조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따라서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 능력 순위가 상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담 조직을 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호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무 규정을 따로 두었고 4호에서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것, 예산 편성과 집행 의무에 관해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5호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은 다음 항목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할 것. 제6호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보건인을 배치할 것. 제7호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8호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제9호에서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항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그래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과 절차,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비용에 관한 기준,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라고 9개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돌아가서 4호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여기 시행령 제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법 제4조 1항 제4호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그래서 4조 1항 4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과 같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그 점검 결과를 경영 책임자가 보고받을 것. 제1호에 따른 점검, 보고 결과에 따라서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등의 3호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를 실시해야 하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제3호에 따른 점검,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또 4조 1항 4호에 따른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또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1호에 따른 조치 9개, 법 제4조 1항 4호에 따른 조치 4개가 시행령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거를 합하면 또 13개 정도의 의무 규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래서 6조는 법 제8조 1항에 따른 교육인데 한번 다시 법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4조와 관련된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봤고 제5조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도급, 용역, 위탁을 해서
사업이나 얼정 부분에 대해서 도급을 주었다고 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에도 그 종사자에 대해서 이 의와 사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도급인 용역인에게 오히려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네, 다만 단서 규정을 둬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해서 모든 도급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하도록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의무 규정으로 4조, 5조를 규정을 하고 6조에 드디어 처벌 규정이 나옵니다.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 4조, 5조를 위반하여, 의무 규정이죠. 4조, 5조는 이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 라는 것은 의무를 부과해 놓고 그 의무에 대해서 부작위하는 게 바로 위반이죠. 이런 의무들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해서 제2조 2호 감옥을 살펴볼까요? 2조 2호 감옥을 보면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들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처벌 규정이 강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망사고가 난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잘 보이나요? 한번 살펴보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해서 5년 이하의 금고는 징역과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1년 이상이라고 하면 상한이 30년으로서 1년 이상의 처벌 규정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거의 뭐 고의적인 상해범 이상으로 이 처벌 규정을 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경영 책임자 등은 이 사망 사고에 관해서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도 보이는데, 오히려 이 의무 규정을 위반해서 이런 결과만 발생했다면 이런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에 이런 조치를 취해 놓지 않았다면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는 2호 다목은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위헌 시비나 뭐 이런 게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상 중대한 재해가 발생을 해서 그 하청업체에 위험을 외주하거나 그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구조를 예방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법자가 이렇게 강한 처벌 규정을 중대산업재해법에 넣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벌 규정 제7조 법인 기관에게도 다음 각호의 벌금형을 과한다 해서 50억 원 이하의 벌금,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서 발생한 법인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은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관해서는 따로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4장 보칙은 발생 사실을 공표하게 되어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중대한 과실,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게 실제 손해액보다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그 취지는 결국에 손해의 범위를 넘는 배상 책임을 짓게 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주고 민사상인 그 금전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좀 더 그 의무 이행을 더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로서 형사처벌과 더불어서 이렇게 민사 책임에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원 보고 규정은 따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보면은 다시 8조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제6조의 시행령 제6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법 제8조이랑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총 2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을 교육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여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대해서 자세히 법률 조문을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강의를 편성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내가 법률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법령도 찾아볼 수 있고 이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할 때도 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각종 경영 방침이나 경영 목표를 설정할 때도 이 법에 따라서 설정을 해서 근본적인 이 법령을 알고 있어야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번 강의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강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실무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하이로드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대전고등법원에서 형사부 그리고 건설전담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종경찰서에서 경제팀 수사관으로도 근무했어서 이러한 수사 또는 형사 절차, 공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한 유튜브 강의를 계속 촬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 채널을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실무와 그 판례 동향을 따라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